폭력과 폭언의 일상화 속에 참고 견디며 일해야 하는 사회복지사들. 사회복지사들은 여전히 안전보호망이 작동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용자의 인권에 대한 중요성은 예전부터 계속 강조되고 있으나 그에 비해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은 미비한 현실에 기관 차원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은 이용자 그리고 종사자 간 등 상호 간의 존중의식이 기반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저희는 이제 거주시설이다 보니까 시설 이용자분들이 이제 24시간 365일 거주하시는 이제 집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원자들이 이제 이용자분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다양한 위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저희도 그게 이제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위기라는 생각을 사실 잘 못했어요. 지금까지 위기 대응이라고 했을 때 처음 접했던 느낌은 어르신에 대한 위기 대응을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떻게 어르신의 위기 대응을 극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만 생각을 했었지, 사회복지사의 그런 존엄이나 인권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 이용자분들의 안전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가 일할 수 있는 공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것들이 조성이 돼야 되겠다. 현장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당사자의 사망, 자살 기도,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등을 경험하며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의 보호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위기 대응 체계 구축 사업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사회복지사는 무기 없이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현장에 위험이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위기 대응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모두가 알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조직이나 또 여러 대외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3년간의 위기 대응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로 큰 의미와 성과가 있었지만 저는 위기 대응 지원 사업이 갖는 큰 의미로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때로는 위협적이고 때로는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근무 환경을 모두에게 좀 알리는 그런 기회, 공론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례관리 서비스 대상자분께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상황에 이제 제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자책할 만한 것들을 찾고 있었고 제 스스로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심리 지원을 요청했을 때 정말 너무 빨리 또 상당 기간에 연계해 주셔서 참 감사했었는데요. 그래서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제 마음을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미술 상담 서비스에 연계가 되었었는데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 하는 마음이 좀 컸었다면 상담사를 통해 제 마음을 되돌아보고 저만의 극복할 수 있는 강점을 찾도록 도와주셨어요. 저 또한 위기 대응했을 때 첫 번째 먼저 들었던 부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한가는 당연한 부분이었었고 이거를 옆에서 지켜봤던 우리 선생님들 과연 안전한가? 충격은 있지 않았나? 심적인 부담감이 있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 어떠한 사건이 바라봤을 때 바라보는 시각이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문하셨던 제가 어르신이 위독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이 어르신은 어떡하지? 이 어르신의 가족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연락하지? 이것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좀 담당하고 있었던 우리 선생님은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 또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먼저 생각나게 됐었고 이런 저희들이 생각했던 마음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폭력을 쓰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이 계신 곳이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감정 컨트롤이 어려우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원하는 종사자들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을 때 저희가 이제 그런 도전적 행동을 하는 이용자분들한테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어떻게 잘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에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참거나 동료들에게만 상황을 알리고 정서적인 위로만을 기대했다면 사업을 통해 위기에 놓인 우리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기관과 협회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울타리가 있구나라는 마음의 안정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대응 지원 사업에선 많은 교육도 있었고 프로그램도 있었고 매뉴얼도 있었고 체계라는 울타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들이 생겼을 때 또 마음의 고통이 생겼을 때 현장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무엇보다 찾아가서 두드릴 곳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은데요. 힘만 되어서는 안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삶에서 짐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는 여정이잖아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주어지는 심리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공유할 수 있어서 서로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돌봄에 나부터 참여하고 우리의 경험이 연결이 되는 짐이자 힘이 되는 그 응원이 앞으로 제도와 체계와 또 여러 가지 기관으로 좋은 성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서사업에서 했던 위기 대응 지원 사업의 큰 성과는 서울시의 사회복지사 등의 지휘와 처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또한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기반되어야 이용자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희망합니다. 심리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사 시설, 실무자들을 위한 깊은 배려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웃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복지사들이 함께 고민하듯이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도 함께 고민해주고 든든하게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내일이 즐거운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나는 자랑할 수 있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나는 존중받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나는 든든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네. 휴. 나는 여기 보고 어디 보고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나는 든든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네. 시작. 나는 든든한 사회복지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사회복지 현장에서. 보여드릴게요. 아,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정서적인 위로만을 기도했다면 사업을 통해 위기에 놓인 살짝 조금 웃음이 있으시죠? 네? 너무 떨려. 네. 언제 봐서 저 알고 있어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성북동인 종합복지관에서는 부장님, 저희 이게 하나 있는데 부장님께서는 어떤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싶으신지 여기 문구에 카메라 보고 잠깐 넣어주시면 네. 거기에도 무슨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희는 존중받는 아니면 혹은 건강한 연예인들이 와서 같이 있는